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꽃들에게 희망을 세 번째 이야기 제 4장부터 5장 들려드리겠습니다. 호랑이벌레가 떠나고 나자 노랑애벌레는 무척 쓸쓸했습니다. 노랑애벌레는 날마다 호랑이벌레를 찾으러 기둥으로 기어갔다가 밤이면 슬픈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호랑이벌레를 만나지 못한 게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호랑이벌레를 만났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호랑이벌레를 따라 애벌레 덤의 속으로 뛰어들었을 테니까요. 노랑애벌레는 이렇게 무작정 기다리느니 무슨 일이든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노랑애벌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금세 달라지는 것 같다. 틀림없이 그 이상의 것이 있을 거야. 마침내 노랑애벌레는 멍한 상태에 빠지더니 그동안 정들었던 것들을 떠나 정처 없이 헤매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늙은 애벌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애벌레는 털투성이 주머니 속에 갇혀 있는 듯했습니다. 공경에 빠지신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노랑애벌레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비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단다. 나비! 바로 그거야. 노랑애벌레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저 나비가 뭐죠? 나비는 미래의 내 모습일 수도 있단다. 나비는 아름다운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지. 나비는 꽃에서 꿀만 빨아 마시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사랑의 씨앗을 날라다 준단다. 나비가 없으면 꽃들도 이 세상에서 곧 사라지게 돼. 노랑애벌레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 눈에 보이는 것은 당신도 나도 솜털투성이 벌레일 뿐인데 그 속에 나비가 한 마리 들어있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노랑애벌레가 생각에 잠긴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되죠? 날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 하나의 애벌레로 사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만큼 간절하게. 죽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노랑애벌레는 하늘에서 떨어진 3마리의 애벌레를 생각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 겉모습은 죽은 듯이 보여도 참모습은 여전히 살아있단다. 삶의 모습은 바뀌지만 목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야. 나비가 되어 보지도 못하고 죽는 애벌레들과는 다르단다. 노랑애벌레는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나비가 되기로 결심하면 무엇을 해야 되죠? 나를 보렴. 나는 지금 고치를 만들고 있단다. 내가 마치 숨어버리는 듯이 보이지만 고치는 결코 도피처가 아니야. 고치는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잠시 들어가 머무는 집이란다. 고치는 중요한 단계란다. 일단 고치 속에 들어가면 다시는 애벌레 생활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고치 밖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비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란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야. 그것만이 아니란다. 일단 나비가 되면 너는 진정한 사랑은 할 수 있어.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사랑을 말이다. 그런 사랑은 서로 껴안는 게 고작인 애벌레들의 사랑보다 훨씬 좋은 것이란다. 아, 저는 어서 가서 호랑이벌레를 데려와야겠어요. 그러나 노랑애벌레는 호랑이벌레가 애벌레 드미 속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 도저히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슬펐습니다. 늙은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나비가 되면 날아가서 나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호랑이벌레에게 보여줄 수 있어. 그러면 호랑이벌레도 나비가 되고 싶어 할 거야. 노랑애벌레는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호랑이벌레가 돌아왔다가 내가 없는 것을 알면 어떡하지? 나의 새로운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하지? 호랑이벌레가 계속 애벌레로 남겠다면 어떡하지? 애벌레 상태로 있으면 적어도 무엇인가를 할 수는 있어. 기어다닐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어. 어떤 식으로든 사랑도 할 수 있어. 하지만 구치가 되면 어떻게 서로 결합하지?
고치 속에 들어박히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해. 날개를 가진 멋진 존재로 변화할 수 있다는 확신도 없는데 하나뿐인 목숨을 어떻게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단 말인가. 노랑애벌레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치를 만들 만큼 확신에 차 있는 늙은 애벌레를 보면서 애벌레 기둥을 노랑애벌레의 마음에서 몰아냈던, 그리고 나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야릇한 희망을 간직한 채 늙은 애벌레는 비단실로 계속 몸을 감았습니다. 늙은 애벌레는 마지막 남은 실로 머리를 감싸며 외쳤습니다. 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어. 우리는 모두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노랑애벌레도 나비가 되기 위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노랑애벌레는 용기를 얻으려고 늙은 애벌레의 고치 바로 옆에 매달린 채 실을 뽑아내어 고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이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야. 용기도 생기는 걸. 내 속에 고치의 재료가 들어있다면 나비의 재료도 틀림없이 들어있을 거야. 호랑이벌레는 이제 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풀밭에서 잘 먹고 충분히 쉬었기 때문에 몸집도 커졌고 힘도 세졌습니다. 처음부터 호랑이벌레는 꼭대기까지 올라가기로 단단히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벌레는 다른 벌레들과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했습니다. 그런 인연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벌레는 노랑애벌레를 잊으려고 무척 애썼습니다. 감상적인 생각이나 심란한 기분이 들지 않게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애벌레들이 보기에 호랑이애벌레는 단순히 마음을 굳게 다잡은 정도가 아니라 무자비할 정도였습니다. 기어오르고 있는 애벌레들 속에서 호랑이애벌레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호랑이애벌레는 다른 애벌레들과 적대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꼭대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지요. 만일 다른 애벌레가 불평을 했다면 호랑이애벌레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네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나를 원망하지 마. 삶이란 원래 험난한 거야. 마음을 독하게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애벌레는 목적지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호랑이애벌레는 지금껏 잘해왔지만 빛이 보이는 지점에 이르자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높이에서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들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습득한 기술을 총동원하여 제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엄청난 재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주고받는 대화도 없었습니다. 살갗만 서로 맞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저마다 자신의 고치 속에 틀어박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애벌레는 자기 위에 있는 애벌레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놈들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더 높이 올라갈 수 없어. 이 말이 끝나자마자 호랑이애벌레는 엄청난 압력과 진동을 느꼈습니다. 이어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애벌레들의 몸뚱이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이었고 사방이 조용했습니다. 위에서 비치는 햇빛은 더욱 밝아졌고 호랑이애벌레들을 짓누르던 무게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호랑이애벌레는 새로운 사실에 비참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기둥의 수수께끼가 풀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3마리의 애벌레에게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지 호랑이애벌레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기둥에서 이제까지 줄곧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심한 좌절감의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위로 올라가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고 호랑이애벌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꼭대기에서 조그맣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자 또 다른 목소리가 다 대꾸했습니다. 조용히 해, 이 바보야. 밑에 있는 놈들이 다 듣겠어. 우린 지금 저들이 올라오고 싶어하는 곳에 와 있단 말이야. 여기가 바로 거기야. 호랑이애벌레는 몸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 있는데도 이곳은 전혀 고귀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밑바닥에서 볼 때만 대단해 보였던 것입니다. 또다시 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좀 봐. 기둥이 또 있어. 그리고 저기도 사방이 온통 기둥이야. 이제 호랑이애벌레는 실망만이 아니라 분노마저 느꼈습니다. 호랑이애벌레는 한탄을 했습니다. 그토록 고생해서 올라온 기둥이 수천 개의 기둥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니. 수백만 애벌레가 꼭대기까지 올라오느라
고생을 하고 있어.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 하지만 다른 무엇이 있지 않을까. 노랑애벌레와 함께 지낸 날들이 까마득한 내일날처럼 여겨졌습니다. 아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노랑애벌레의 모습이 호랑애벌레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노랑애벌레야, 넌 무엇인가 알고 있었어, 그렇지? 기다리는 용기가 그거였니? 어쩌면 네가 오라는지도 몰라. 아, 너랑 애벌레와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다시 내려갈 수 있을 거야. 내 꼴이 우습게 보이겠지만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보다는 그게 나을지도 몰라. 그러나 옆에 있는 애벌레들이 갑자기 꿈틀거리는 바람에 호랑이애벌레는 마냥 생각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을 찾기 위해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밑에서 밀 때마다 꼭대기층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마침내 애벌레 하나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아무도 꼭대기에 도달할 수 없을 거야. 자,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한꺼번에 힘껏 물어보자. 위에 있는 놈들이 우리를 언제까지 억누를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그들이 미처 행동에 나서기 전에 함성과 함께 또 다른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호랑이애벌레는 무슨 일일까 하고 가장자리로 헤집고 나갔습니다. 눈부신 노랑 날개를 가진 생명체 하나가 자유롭게 움직이며 기둥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정말 멋진 광경이었습니다. 힘들게 기어오르지 않고도 어떻게 이렇게 높이까지 올 수 있을까? 호랑이애벌레가 머리를 내민 순간 그 날개 달린 생명체는 호랑이애벌레를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두 다리를 한껏 뻗어서 호랑이애벌레를 움켜잡으려 했습니다. 호랑이애벌레는 애벌레 더미에서 끌려나기 직전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러자 그 멋진 생명체는 호랑이애벌레를 놓아주고 슬픈 듯이 호랑이애벌레의 두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길을 보고 호랑이애벌레는 기둥을 처음 본 뒤로 이제까지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흥분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나비들만이. 저게 나비일까? 그러면 나머지 말은 무슨 뜻일까? 저 꼭대기.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모든 게 이상했지만 뭔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노랑 애벌레의 눈빛과 비슷한 눈빛. 혹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흥분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호랑이애벌레의 기쁨은 점점 커졌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 나비가 나를 데려다 줄지 몰라. 하지만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생각이 삭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달아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멋진 나비와 눈길이 마주쳤을 때 호랑이애벌레는 그 눈에 담긴 사랑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호랑이애벌레는 변하고 싶었습니다. 남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과거를 보상하고 싶었습니다. 호랑이애벌레는 자신의 감정을 노랑나비에게 알리려고 했었습니다. 이제는 몸부림치는 것도 멈추었습니다. 그런 호랑이애벌레를 다른 애벌레는 마치 미치광이라도 보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호랑이애벌레가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비가 되는 것이 진정한 삶의 기름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이제 다음에는 호랑이애벌레가 진정한 나비가 되는 걸 알게 되겠지요. 오늘은 자화상 그리기를 할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모습을 대충 그렸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대충 그렸죠.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자신들도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숨은 그림 찾기는 짜잔! 오늘의 숨은 그림 찾기는 여기는 지금 돼지가 나와 있는데요. 늑대와 돼지 삼형제입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아시죠?
늑대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이야기인데 늑대가 가마솥에 빠져버렸네요. 자, 이 속에 숨겨진 것들을 잘 찾아보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또 만나요.